부동산청. 세종찬 부동산입니다.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나올 예정이죠? 한림 프레버 맞나요? 네, 가락마을 M8블럭이고요. 네, 이곳에는 지금 103부터 136까지 한 40평대 이상 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전용 면적 103 이상. 그래서 네. 그러면 분양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이제 예상가는요, 1130만 원 평당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0평대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3 정도 되면. 전용 103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곱해봤더니 한 4억대 중반 이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발코니 확장기를 넣는다든지 옵션상 이것저것, 예, 네. 이런 걸 넣게 되면은 한 5억대 왔다 갔다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동 같은 경우가 25평만 해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4억 후반에서 네. 5억 초중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가격 경쟁력이 꽤 있네요. 네,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에서 오랜만에 지금 분양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많은 1년 분들이 6개월 만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모델하우스는 오픈 안 하는 거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제약이 많아져가지고 네, 사이버로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네, 면적별, 평형별, 그리고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청약 1순위 조건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민영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청약 자격 조건, 1순위 자격 조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첫 네. 번째로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주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대주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들어와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주택 이하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5년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그 청약 당첨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지역별 그리고 종류별 상관없이 그렇죠. 5년 이내에 네. 당첨 이력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을 경과했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청약 신청자 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그 금액이 입금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세종 시민이니까 네. 거주지는 세종시고 그러면은 예치 금액이 네, 지금 여기가 이제 103제곱미터 이상 분양 예정인데요. 103에서 135 이하는 이제 400만 원이 예치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모든 면적은 500만 원 이상이 예치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400 이상은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 한림 프레버 같은 경우는 민영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민영 주택이고 그 중에 공급 물량 중에 그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공급 물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는 가점으로, 50%는 추첨으로 이 입주자 당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부양가족을 가지고 점수 계산하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요. 네,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방법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확인이 되면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가지고 쫙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청약 신청자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우선. 네, 제가 청약을 네. 한다면 세대주인 저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하셨는데 세대 분리가 돼 있으세요, 배우자분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배우자분 주민등록 등본도 같이 발급받으셔서 세대원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세대원 중에는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직계 비속, 우리 자녀분하고 손자녀, 손자, 손녀딸, 이렇게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성원들이 세대원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주택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형제자매 그리고 동거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분들은
여기 무주택 세대원 구성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대주로서 청약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네. 제 주민등록등본에 그 언니하고 형부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형부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 무주택 세대 이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형부든 이제 처제분이든 이런 분들이 주택 소유한 거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언니도 상관이 없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남편이 네. 이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 밑으로 시아버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시어머니가 그 분리해서 원룸을 구해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랬을 경우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혼하신 거는 아니죠? 아직 네. 안 했어요. 네, 그러시면은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네. 네, 시어머니 주택 소유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약을 신청을 하실 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 주택이지만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그 규정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네, 청약 신청자 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 중에 그 만 60세가 넘으신 뭐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이 계실 경우에요. 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뭐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런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영 일반 공급 청약 시에는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이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시 가격이 그 지방, 뭐 우리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무주택으로 간주해 줍니다. 네. 네, 근데 그 아까 60세 이상인 경우와 또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채 있으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주택을 가진 걸로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이제 취득하신 분들은요, 네, 이것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해서 몇 점인지 점수를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만 30세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을 이제 산정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30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제가 35살이라고 했을 때 세대주로서 제가 청약을 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했을 그래서 때 결혼을 예, 안 했으면 30살부터 계산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5년이 되고요. 25살에 결혼을 했으면 네, 10년이 됩니다. 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세대주로서 제가 청약을 해요. 근데 네. 제가 집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 집을 팔았어요. 제 명의로 된 건. 네. 근데 제 남편 명의로 된 집은 5년 전에 팔았어요. 네. 근데 그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제 애도 들어있는데 걔는 네. 3년 전에 집을 팔았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주택 기간은 그러면 네. 어디를 기준 잡아야 되죠? 기준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녀분이 처분한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분이 5년 전에 팔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하게 됩니다. 아,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그 집을 언제 팔았느냐 이거를 계산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좀 결혼을 늦게도 많이 하니까 이런 네. 경우 한번 상정해 볼게요. 제가 45살인데 네. 그 혼인신고는 40살에 했어요. 네. 근데 제 배우자가 35살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35살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세대주로서 청약을 신청을 할 때 네. 그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우리 배우자께서 주택을 소유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자분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하시는 분이 무주택 기간 그 산정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이셨다고 한다면은요,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15년이 되는 거네요. 만 45세에서 만 30세 빼면 15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요. 제가 그 결혼을 아까 25살에 결혼을 이제 했다는 예를 들었어요. 그럼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28살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35살에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청약 신청자로서 제가 이제 청약을 할 건데 그러면 제 무주택 기간은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25살이 25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때부터 점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제 배우자가 그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는 저하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요. 네네. 지금까지 저희가 무주택 세대의 개념 그리고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하는 법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모집 공고문 나오면은요 내용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홈 사이트에서 이제 또 세대별로 또 우리 개인별로 사항들이 많이 다르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대표 번호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참참참 세종참 부동산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